안녕하세요. 마마 린입니다. 네, 오늘은 저와 같이 리포터 간접 체험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요? 제가 성북마을TV에 1일 리포터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갑자기 웬 리포터냐고요? 저희 유튜브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께서 저한테 기회를 주셨어요. 왜 이렇게 기회를 주신고 하니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유튜브 수업을 할 때 시작을 해가지고 뭐 하나 배우면 한번 해보고 뭐 하나 배우면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용감해 보이셨대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도 좀 제작하는 데나 아니면 말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도 흔쾌히 하겠다고 도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저한테 한번 기획도 해보고 그리고 시나리오도 한번 써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걸 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떠오른 게 제가 만약에 성북마을TV 그 리포터를 안 했으면은 언젠가는 제 유튜브 영상에다 올리고 싶었던 게 바로 청소년 놀터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청소년 놀터가 뭐냐면 성북구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곳이에요. 이 청소년 놀터가 왜 생겼냐면 성북구가 대한민국 최초로 아동 친화도시로 선정됐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성북구에서는 아이들의 그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예산도 굉장히 많고 그에 대해서 프로그램도 많고 근데 이 청소년 놀터도 그것의 일환으로 조금 아이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좀 편하게 와서 자기들이 주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른들이 짜여져 있는 그 프로그램이 아니라 본인들이 주체적으로 좀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거죠. 그래서 상당히 저희 아이도 어렸을 때부터 혜택을 많이 봤어요. 근처에 놀터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좀 없어졌지만 근처에 놀터에 가가지고 뭐 시시때때로 친구들이랑 가서 놀기도 하고 거기 놀이 큐레이터 선생님이 계시는데 놀이 큐레이터 선생님하고 좀 창의적으로 생각하면서 놀 수 있는 몸놀이 같은 것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뭐 하고 놀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뭘 하고 놀지?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냥 보통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워낙 프로그램이 막 널려있기 때문에 그냥 그 짜여진 프로그램들 안에서 아이들이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는데 놀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직접 가서 자기들이 주체적으로 빈 공간 안에서 오늘은 이걸 하고 놀아보자. 저걸 하고 놀아보자.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걸 하려면 무슨 방법을 써야 될까? 이런 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있음으로 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취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만 간 게 아니고요. 찍어주시는 선생님도 같이 가셨고 그리고 아이들, 저희 아이와 저희 아이 친구도 같이 이번에 가가지고 같이 놀면서 놀이 큐레이터 선생님하고도 같이 놀고 본인들끼리도 놀고 그리고 저랑 인터뷰도 하면서 그렇게 취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청소년 놀터가 어떤 공간인지도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제가 리포터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그런 것도 그냥 간접 체험을 하시라고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와 같이 장의동에 있는 청소년 놀터 잠시만 놀다가로 한번 가보실까요? 요즘 코로나라서 아이들 마음껏 뛰어놀기가 마땅치 않죠? 하지만 성북구에서는 이런 시기에도 아이들이 편하게 놀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그런데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중에 가장 으뜸인 게 뭘까요? 바로 놀 권리가 아닐까요? 성북구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의 놀 권리를 빵빵하게 보장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제 뒤에 보이는 청소년 놀터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놀터가 정확하게 뭘 하는 곳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청소년 놀터를 낱낱이 소개시켜드리려고 놀터의 주인공이신 우리 청소년분들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모두 초등학생들이죠? 네. 모두 놀 준비 됐나요? 네. 오늘 저와 같이 청소년 놀터 체험을 할 건데요. 혹시 놀터에 가본 적 있나요? 저는 여기 처음 왔어요. 저는 1학년 때부터 가서 잘 알아요. 저는 친구들이랑 놀터 자주 갔었어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우리 같이 성북구 친구들에게 소개시켜줄 청소년 놀터에 한번 가볼까요? 렛츠고! 출발!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성북구 놀이 큐레이터 배명환입니다. 지금은 이 성북구에 있는 청소년 놀터 중에 장이동에 있는 잠시만 놀다가라는 놀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놀이 큐레이터라는 말이 좀 생소한데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네, 성북구에만 있는 직종입니다. 이제 성북구가 아동 친화 도시, 특히 청소년의 놀거리에 집중하는 이제 아동 친화 도시인데요. 그곳에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의 놀거리를 실현할 것인가? 그것을 전문적으로 고민할 사람들을 좀 뽑아야겠다 해서 이제 마련된 직종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청소년 놀터라는 공간은 정확히 어떤 공간인가요? 저희도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정체성이잖아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북구청이 마련한 청소년이 놀고 싶은 대로 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공간. 네, 선생님, 그러면 성북구 안에서 이 청소년 놀터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어린이를 위한 사업,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한다 그러면 되게 그들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린이들 너무 좋겠다, 청소년들 너무 좋겠다. 근데 이 일을 놀이 큐레이터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면 할수록 어른들이 변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들이 노는 걸 지켜보기도 하고 지켜보다가 점점 가까이 가고 같이 놀다 보면 이거 어린이랑 청소년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었네? 이거 우리에게 되게 필요한 거였네? 그러니까 저는 이 어린이 청소년을 특히 놀거리에 주목하는 사업이 점점 확장될수록 이 성북구에 그 문화 자체가 바뀌겠다. 그리고 어른들의 이 감각 그리고 어른들의 이 미소 이런 게 되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린이 청소년의 놀거리에 주목한다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삶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사업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같이 놀아보실까요? 가나요? 되게 멸종시켜. 되게 멸종시켜요. 돌린 다음에 건너뛰기 나오면 건져 뛰고 건너뛰고. 파란색이 나오면 파란색 때리고 밑에 빨리 가자. 다시 왔구나. 나 이제 다시 왔구나.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길어져서 좀 지쳐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고 곧 다시 놀 수 있어. 너무 이 터널이 마치 좀 길긴 하지만 그 다음 출구가 항상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출구를 같이 기다리는 어른들도 있고 또 성북구가 그 출구 끝에서 이제 막 권리라 그러면 너무 딱딱할 수는 있겠지만 청소년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긴 터널이 지나서 같이 놀자. 나도 즐겁고 여러분도 즐거울 수 있는 그 공간이 놀터에서 좀 만나자. 그러길 정말로 기다리고 있어.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정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같이 화이팅 한번 할까요? 좀 진짜 왔으면 좋겠어요. 많이 코로나가 거치고. 그래서 청소년 놀터 화이팅을 한번 힘차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습니다. 청소년 놀터 화이팅! 네, 잘 보셨나요? 제가 이번에 영상 제작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굉장히 리포터 하는 게 어려운 일이구나. 왜냐하면은 시선 처리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을 보고 옆을 봤다가 다시 앞을 봐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봐야 될지 누구를 봐야 될지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연예가 중계 아니면은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취재할 때 인터뷰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좀 시선 처리하는 것도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그 지문을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께서 이렇게 카메라 옆에 제가 말을 할 수 있게 종이로 좀 이렇게 크게 폰트를 32폰트로 해가지고 제 그 대본을 쭉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읽고서 했던 것도 있고 그냥 제가 외워서 했던 것도 있는데 정말
아, 리포터는 기억력이 좋아야겠구나. 기억력이 나쁘다면은 정말 암기를 열심히 해서 가야겠구나. 그래야 좀 자연스러운 화면이 나오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셨던 영상이 한 번에 찍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한 번 찍었는데 그때 아이들 목소리랑 아이들 그 놀 때 목소리랑 그리고 제 목소리가 중간중간에 다 날라갔어요. 왜 그러냐면 무선 마이크를 작용하고 있었는데 그 무선 마이크가 오프가 된지도 모르고 다 그냥 신나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편집을 하려고 보니까 목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 지금 화면만 있고 목소리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지만 재촬영을 한번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 인터뷰했던 장면은 두 번째 촬영하러 가서 찍은 거예요. 선생님이 굉장히 마음도 불편하시고 하실 일도 많으신데 저희를 위해서 시간을 한 번 더 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저희는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왔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촬영을 해야 됐는데 인터뷰 하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죄송한 일이고 그리고 저희도 한 번 더 일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그게 비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마이크가 잘 붙어 있는지 그리고 마이크가 온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겠다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작 순서를 좀 잘 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쓴 대본이 만약에 뭐 순서대로 가면 좋겠지만은 아무래도 제작은 정해진 시간에 한정된 공간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제일 효율적으로 찍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생각을 하고 가면은 찍으시는 분도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저희도 좀 빨리빨리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혹시 리포터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점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이렇게 실수를 하면서 조금 빨리 깨닫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실수를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더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지금 처음에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다음번에 할 때 마이크가 안 켜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했을 수도 있고 언젠가는 이렇게 실수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빨리 초반에 이런저런 실수를 해봤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현명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